안녕하세요. This open space is private. 비공개 공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이 심해서 실외 활동이 힘드시죠? 당장 오늘만 해도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로, 겨울에는 한파로 인하여 밖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로 들어가 당장의 불편함은 피하면서 근본적인 기후위기 해결은 먼 미래 이야기로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간의 태도가 유지된다고 예측해 RCP 8.5의 시나리오를 참고하였습니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00년의 기후는 지금보다 더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저희 팀은 이런 미래를 바꾸기 위해선 인간이 타 생명종의 존재와 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힘을 인정하며 조성되는 환경은 분명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키를 공개공지에서 찾았습니다. 현재의 공개공지는 인간에게만 열려있는 땅입니다. 기존의 공개공지를 전복하여 인간과 비인간이 도시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비공개공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개공지를 실내로 옮겨서 인간을 위한 비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기존 실외 공개공지는 비인간을 위한 비공개공지로 제시합니다. 인간과 비인간이 가깝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조하며 서로를 도시 생태계 내에서 동등한 지위로 인식을 하는 공존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개공지가 가지는 편재성과 편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공개공지는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공개공지의 조례를 살펴본 결과 왼쪽에 보이다시피 모든 조례들이 인간만을 위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른쪽에 보이는 새롭게 세워본 인간을 위한 비공개 공지 조례에는 이제 기존 공개공지 계획 기준을 수정하여 일부 추가하였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비인간을 위한 비공개 공지 조례는 아예 저희가 새롭게 조성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대상지는 서울에서 가장 넓은 공개공지를 보유하고 있는 금천구의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내의 적용 사례와 함께 비공개 공지 설명을 더욱 자세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인간을 위한 비공개 공지입니다. 기존에 인간을 위해 조성되었던 공개 공지를 비인간을 위한 비공개 공지로 전환합니다. 인간의 건물 간 이동과 도로변 접근성, 차량 진입로를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비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비공개 공지의 경계는 모두 하하월 개념을 활용하여 나뉘어 있지만 시야를 가리지 않아 서로에 대한 관조를 가능케 합니다. 안전을 위해 비인간과 인간 모두 서로의 경계벽 너머로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비인간 비공개 공지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바람 구릉형, 들판형, 빗물 음폭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땅 침수 위험도, 일조량, 건축물이 내뿜는 열 에너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비인간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무생물을 기반으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순환할 수 있도록 인간이 유의해야 할 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인간을 위한 비공개 공지 초기 조성 시기엔 식재와 함께 벌레 호텔을 넣어 벌레를 통한 확장을 꾀합니다. 자생화를 통해 100년 후 놀라운 비인간들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식재 설계는 건물 인접 구간, 웅덩이 구간, 수분 친화 구간, 차도 인접 구간으로 나누어 이에 맞는 식재를 고려합니다. 저희는 비인간 비공개 공지 설계를 가산 디지털 단지의 사이트 중 안양천과 인접한 공개 공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비공개 공지를 통한 생태계 확산이 안양천 더 나아가 한강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인간을 위한 비공개 공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비공개 공지는 새로운 조례에 준하여 기본형, 광장형, 통로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기본형입니다. 왼쪽 두 번째 도면처럼 대부분의 산업지구
1, 2층에 위치한 상점가를 건물의 중앙부로 이동시키고 실외 비공개 공지와 창문을 경계로 접하는 면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하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확장된 복도식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광장형은 단지 내 건물 사이 잉여 공간에 조성됩니다. 해당 공간은 기존 공개 공지와 비슷하지만 야외의 감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특별함을 가집니다. 마지막 통로형은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다리와 비슷한 형태로 인근 건물 혹은 도로변 횡단보도와 연결되어 외부의 각종 인프라까지 닿기 위한 통로로 작용합니다. 인간의 통행 공간을 확보하면서 인간과 실외 비공개 공지가 맞닿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합니다. 저희는 각각의 연결성을 지닌 서로 다른 비공개 공지가 도시 내에 공존하며 분리되면서도 연결된 모두를 위한 비공개 공지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설계를 대상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비공개 공지는 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전 세계가 비공개 공지화 된다면 지구의 생태 연결성은 매우 파격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비인간종들에게 도시의 일부분을 내어주고 그들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회복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진정한 공존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위계가 잡힌 관리가 아닌 서로의 지위를 인정하는 관조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도시에서 더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분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빨리빨리 질문하러 가셨는데, 이 공개와 비공개, 그러니까 그 프라이버시라는 거를 지금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외의 종을 위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인간에게도 뭐, 그러니까 인간 비인간 사실 이렇게 되게 계속 사실 이분화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이 중간 단계에 우리가 이런 인식의 경계 같은 것들을 계속 사실 탐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경계가 있겠죠.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 그 경계를 어떤 식으로 구분 짓느냐. 근데 혹시 이 과정에서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이 위험 요소, 제한 요소가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혹시 이제 그런 어떤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실 관조라고 하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공간적 관계의 설정을 관조라고 좀 그게 뭐 계속일지 아니면 임의적인 어떤 단계일지 관조라는 관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게 어떤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계획자로서의 그 제안일까요?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일단 그 뒤에 말씀하신 것부터 대답을 하자면 저희가 말하는 관조는 이게 공개공지라는 사이트를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조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개공지는 도시 안에 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간과 비인간 그 경계를 흐리는 것들은 도시가 아닌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도시라는 공간이 사실 되게 인간 중심적인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문명을 이뤄낸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떤 그 공존을 하는 방식이 관조를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는 방식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조라는 키워드를 좀 강하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첨언을 해서 계속 제가 답변을 진행을 하자면 아까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어떠한 이제 도시 내에서 우리가 생활을 다수가 하고 있는 이런 도시 내에서 공간적으로 서로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적 단서가 이 공간에서 생긴다면 그게 도시 외부에서도 더욱 확장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문제의식과도 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철새에 대한 이동을 먼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 철새에 대한 그 연구를 좀 찾아보던 도중에 철새 보호구역에서 사실 의외로 가장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게 이제 산책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비인간과 섞이는 게 모두가 행복한 환경이라고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의 공존, 우리의 공간적 공유만이 공존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매우 위험적으로 다가왔었고 일단은 서로에 대해서 공존과 서로의 지위를 동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단계로서 비공개 공지를 제안했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드리면 아까 이제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또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골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공개 공지끼리도 네트워킹 되고 근데 이제 인간의 비공개 공지와 모두를 위한 비공개 공지가 서로 네트워킹 될 때 그 레이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뭐 도로도 건너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 과정을 생각한 게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킹 될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릴게요. 한 가지 그 대답할 때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사실 표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그 설명이 혹시 더 된다면 토양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림들이 다 사실은 위에만 그려져 있었는데 혹시 거기에 고려된 그 밑에 땅 밑에 토양에 대한 게 혹시 있는지 그 연결점에 있어서 그것도 포함해 설명해 주세요. 일단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7분이라는 발표 시간 안에 녹여내느라 좀 미약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했던 건 어떻게 서로 그 도시 안에서 한정된 공개공지라는 사이트 안에 서로 다른 레이어로 이제 서로를 인식하면서도 이제 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가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비인간 비공개 공지의 공간 설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면 사이 통로라는 것을 두어서 이제 사실 저희한테는 식재와 토양이 제일 메인으로 주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동물들에 관해서 이런 사이 통로를 작게 연결을 해두면 이제 저희는 이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고려하진 않지만 이런 연결성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정도로 고민을 했었고 인간과 관련돼서는 이제 통로형을 놔두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실내 공개 공지 끼리에서도 이어지고 광장형으로 이어지고 이제 블록과 블록 사이에서는 통로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비인간들은 이렇게 그 도로 아래로 사이 통로로 이동을 할 수 있고 인간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통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인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벌레 호텔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생명체로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초기 조성에 벌레 호텔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토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 설명에서 보이다시피 지금에 있는 공개공지는 주차장이 매우 아래에 빼곡하게 있고 사실 지하철도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위치에서 이거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비현실성을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약을 두고 그 아래에 좀 토양과 함께 이런 식재들이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공간 또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설계 안에는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행복한 뿌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이렇게 비인간이라고 명시를 했지만 과연 비인간 생물 누구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피스 빌딩 산업화된 이 도시 건물 블록에서 어떤 야생 동물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지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펼쳐져야 되잖아요. 아마 그와 관련된 고민이나 과정이 있어야 될 건데, 왜냐하면 저런 동물이나 저런 곤충은 우리가 쉽게 환영하고 반길 수도 있지만 어떤 녀석들은 되게 민감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개공지라는 성격에서 어떤 야생의 동물 수준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아까 뭐 하하 기법으로 조금 물리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정도로만 해소되지 않는 간섭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생물들한테는 충분한 면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내는 여러 가지 뭐 소음이나 또 건물에서 나오는 여러 반사되는 햇빛, 유리창, 조명들, 많은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어떤 생물이 가능할까? 가장 공개공지라는 제한 요건 내에서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가장 타협점은 어떤 것일까? 그런 좀 추가적인 설명. 저희가 사실 고려한 대상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4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저희 그 키스톤 딱지를 붙여놓은 것처럼 무생물적 물질과 분해자를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토양이 건강하다면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물들이 자랄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것을 이제 먹이로 하는 동물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의 주 고려 대상은 동물보다는 토양과 미생물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이후의 대응은 사실 저희가 많이 고려하진 않았지만 토양을 기준으로 어떤 그 토양에는 그 토양 비옥도 같은 걸 측정을 할 수 있으니 거기에 이제 함유된 무기물들과 미생물들을 그 정도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우선 저희의 첫 번째 목표였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동물들은 이후에 좀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시 내에서 토양을 열어서 그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그게 비인간을 고려하는 거고 이 지구를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설계를 하게 되면 이제 도시에서 요즘 서울에서 가장 큰 문제인 불투수율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설계 안에서 이제 이거는 100년 뒤를 바라보는 설계기는 하지만 지금 뭐 강남역 침수라던가 이런 침수 이슈들과 함께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도 사실 빗물 펌프장이 있는데 그 정도로 침수 위기가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뚫어놓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들도 개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그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토양이 정말 많은 열을 머금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데 그 부분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질의응답 마무리될까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